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65번 문제를 보시면 바로 이제 이 시간에 등기법의 효력 또는 등기의 유효, 무효와 추정력 이야기가 나옵니다. 등기 효력과 등기의 추정력까지 해서 예상 문제인데 요 등기 효력 중에 등기한 권리는 65번처럼 등기한 권리의 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등기는 그 1번에 있죠. 등기한 순서에 따라 등기한 권리의 순위가 정해지죠.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요 등기한 순위도 지금 방금 등기 효력 있죠. 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 문제도. 2번 등기한 순서는 등기 기록 중에 같은 갑구, 얼구 안에서 갑구, 얼구죠. 같은 갑구, 얼구 안에서는 순위 번호에 의하고 순위 번호가 1번, 2번, 3번 이거 있죠. 1, 2, 3 이게 순위죠. 등기한 권리의 순위 번호. 다른 구를 물었죠. 작년에도. 다른 구가 갑구와 얼구입니다. 갑구에 등기된 권리와 얼구에 등기된 권리는 그 끝에 접수번호죠. 여기를 접수번호를 순위번호에 의한다면 X죠. 작년에 이미 틀린 지문으로 나왔고요. 접수번호에 의한다 해야 되는데 순위번호에 의한다면 X다. 그 다음 3번이죠. 또 한 번 더 나온 게 최근에 앞 시간에 우리 요거까지 대지권 등기 있죠. 요거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 요거는 건물 등기, 아파트. 대지권 등기는 아파트 건물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있죠. 아까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있는 등기한 어떤 권리의 순위, 이걸 물으면 이건 순위 번호에 의한다면 X. 순위 번호가 아니고 뭐에 의한다고 해야 됩니다. 접수번호. 자, 이미 문제가 틀리게 나온 지문으로 다 나왔죠. 2번 끝에 앞에 지문 65번의 2번 끝에 다른 구에 한 등기한 권리의 순위 접수번호에 의한다고. 거기 순위 번호에 의한다면 틀리고. 3번 요 끝에 앞에 말은 늘 다 써준다. 대지권 등기로서 효력 있는 등기와 토지 등기 기록에 있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까지는 써줍니다. 마지막 말 접수 번호에 의한다, 순위 번호에 의한다 이겁니다. 순위 번호에 의한다면 X, 접수 번호에 의한다면 O입니다. 다음 4번에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지만 같은 주등기에 부기등기 사후간의 순위 2의 1과 2의 2가 있으면 2의 1이 선순위, 2의 2가 후순위가 된다고 했고요. 5번에 가등기, 본등기 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는 것은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까지 소급한다 그랬죠. 소급한다고. 자, 요 문제 하나.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65번 문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2번, 3번을 잘 봐두시고. 그 다음 66번은 이제 단답형 문제입니다. 등기법에 보조 기억 장치 그랬지만, 자, 여러분, 보존 기간이 나머지 것과 다른 것 하는데, 앞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부와 폐쇄 등기부 외에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1번 신탁 원부.
신탁 등기할 때 작성하는 신탁 원부. 2번 공동담보 목록 있죠. 공동저당이 설정되는 부동산이 몇 개 이상? 5개. 5개 이상일 때 작성되는 공동담보 목록. 그리고 3번 도면. 등기할 때 제공하는 도면. 그리고 4번 매매 목록. 요 매매 목록은 부동산이 2 이상일 때 작성되는 매매 목록. 요 4가지 1, 2, 3, 4번은 등기부와 함께 영구 보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영구 보존 장부 1, 2, 3, 4번 4가지. 5번입니다. 기출문제도 한번 나왔죠. 신청정보, 신청서하고 첨부정보, 등기할 때 첨부하는 첨부정보는 보존기간이 5년이다 그랬죠. 물론 5년이라는 것도 아시지만은 이건 보존기간이 다르죠. 1, 2, 3, 4번은 영구, 5번은 5년. 답은 5번으로 되어 있고요. 5번이고요. 다음 67번에 하천 있죠, 여러분. 등기 대상인 물건은 나중에 거기 69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천을 물을 때 67번 하천. 근데 하천은 여기까지 나왔죠. 소유권과 하천에도 한강 이런 하천에도 소유권과 소유권 이전 저당까지 되고 용익권 우리가 하천에 안 되는 등기가 용익권 등기는 안 된다.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 하천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있죠. 1, 2, 3, 4번. 요 4가지는 용익권이죠. 용익권이니까 이건 등기가 안 되고 소유권과 5번 저당까지 됩니다. 자, 역으로 하천에 등기할 수 있는 건 5번이고 안 되는 게 1, 2, 3, 4번 용익권 등기는 안 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등기 대상이 물건과 권리를 물을 때 67번하고 나중에 69번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68번은 등기 대상인 권리. 자,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오늘 69번을 보면서 우리 지문에 무슨 권리 이런 거 써놓고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데 1번 부동산의 유치권은 등기 안 되죠. 점유권, 민법에서 점유권, 유치권은 등기가 안 됩니다. 환매권,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부동산 환매권과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가 됩니다. 그죠? 2번 점유권 등기 대상이 아니고 점유권.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 우리 시험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 한 2번 나왔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은 민법에 상린관계의 한 내용이고 이건 물권이 아니다. 독립된 주의 토지 통행권은 독립된 물권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저당권의 2번 끝에 저당권의 질권하고 나중에 다음 나오죠. 질권하고 채권 담보권은 등기됩니다. 그건 등기가 되고 3번 관서법상 여러분 민법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분묘기지권 이거 분묘기지권은 등기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에 통행지역권은 등기됩니다.
바로 위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상린관계의 내용이고 통행지역권은 독립한 물권입니다. 그래서 이 통행지역권은 등기 대상이 됩니다. 건저당 마찬가지고 4번에 저당권의 채권 담보권을 했고요. 등기된다고 했고 부동산 사용대차, 임대차가 아닌 사용대차인데 사용대차는 무상, 부동산을 무상으로 빌리는 게 사용대차, 임대차는 유상, 차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빌리는 건 임대차, 사용대차는 무상으로 빌리는 거니까 이건 등기가 안 됩니다. 사용대차는. 5번이죠. 여러분, 구분 지상권,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건질권은, 요건 건질권도 있죠. 그냥 질권이 있고, 건질권, 불특정 채권 담보는 건질권도 등기가 됩니다. 그러니 결국은 등기되는 건 5번이죠. 5번이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앞에 유치권, 점유권, 주의토지 통행권, 분묘기지권, 사용대차권, 이건 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자, 물건 중에요. 여러분, 요게 68번, 뭐죠? 68번이었고, 권리가. 69번.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 한번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등기 대상 인건물로서 개방형의 축사, 뭐 이건 단답형으로, 여러분 개방형의 축사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걸로, 이건 마지막 문제였죠. 20회 우리 이후에 나온 문제 중에는 이게 하나고, 여기 문제는 기억에 옳은 거지만 도로나, 여러분 도로법에 의한 도로, 하천, 지목이 도로, 하천 이런 지목 있죠. 지적법에. 이건 다 무슨 도로든 하천도 앞에 67번 문제 할 때 하천도 등기는 됩니다.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고 있죠. 미연에 여러분 이거 플로딩 도크가 선박 건조는 선박 만들 때 바다에 띄워놓은, 배 만들 때 바다에 띄워놓은 도크입니다. 이건 등기가 안 됩니다. 한강대교, 여러분 하천은 등기되지만 한강대교는 등기 안 됩니다. 한강다리, 교량, 한강대교, 교량은 등기 안 됩니다. 이건 등기 등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량은 독립한 물건이 아닙니다. 이것에 벽면과 지붕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냥 옥의 풀장, 옥 외에 풀장 만들어 놓고 위에 뭐 그 햇볕 가리는 이런 천막 같은 걸 덮어 놓고 있죠. 그걸 말합니다. 그건 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옥의 풀장. 그 다음에 독립된 건물로서 리얼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으로서 노인정 또는 노인정이 따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관리사무소라는 관리사무소 건물 안에 노인정이 있죠. 그런 관리사무소나 노인정은 등기됩니다. 미음에 가설 건축물이 가건물로 지어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아파트 분양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가 가건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가건물인 모델하우스는. 그 외에도 시험에 나온 거, 이 축사 나올 때, 축사 문제 물을 때 우리 기출문제 보셨죠?
주유소 캐노피, 컨테이너 이런 건 등기 대상이 아니고 방조제의 배수 관문 이런 것도 등기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자, 등기 대상이 되는 물건으로서 옳은 거 물었기 때문에 기억과 리얼이 그 답으로 돼 있죠. 기억과 리얼이죠. 3번으로 돼 있고. 자, 이제 여기까지 70번은 앞 시간에 집합건물 대지권 등기할 때 했고요. 요거 미리 했고. 등기 대상인 물건과 권리는 출제 빈도는 낮지만 그러나 요런 범위에서 지금 문제 풀었죠. 요 범위에서 주로 지문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71번부터 등기 효력은 나중에 74 요거 있죠. 등기 효력과 추정력 있죠. 요 추정력은 74번, 75번 요런 문제로 이제 나중에 종합 문제까지 그죠? 76, 7번까지 요거 설명드릴 거고. 자, 71번 앞에 71, 72, 73 요게 부기등기 또 하나의 예상 문제가 등기법 지금 12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부기등기도 예상 문제 중에 하나죠. 꼭 여러분 제가 핵심 이론 5, 6월 강의에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하는 거 비교해드렸죠. 그 비교 자료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고, 오늘은 이제 부기등기 하는 경우를 묻는데 71번에 부기등기로 하는 등기라고 물었습니다. 1번 소유권의 갑구입니다. 71번에 1번 갑구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주등기죠. 그럼 여러분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주등기인데 변경등기는 이건 부기다. 자, 이렇게 설명했죠. 1번 소유자가 갑이고 가압류가 들었죠. 2번 소유얼이 갑의 부동산에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유권에 갑의 소유권 등기에 가압류가 얼이 들어오죠. 이건 주등기입니다. 2번. 그런데 요 가압류 변경을 합니다. 변경 등기. 2번 가압류의 변경 등기는 2의 1입니다. 2의 1. 요건 변경 등기는 부기죠. 요게요, 여러분, 부기 등기로 하는 거는 1번이고, 2번, 소유권 외의 권리를 소유자, 말소 등기는 이렇게 설명했죠. 2번, 주등기 말소든, 부기 등기 말소든, 소유권 말소든, 소유권 외의 권리 말소든,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 언제나 부기, 주등기 하면 언제나 주등기. 3번, 제일 많이 물었던 거,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있는 권리 변경은 부기, 승낙이 없는 권리 변경은 주등기죠. 승낙이 없는. 작년에 지문으로 이렇게 나왔죠. 31회 때. 권리 변경 등기의 경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한다 해야 되는데 부기 등기로 한다면 X죠. 이미 나왔고 작년에도. 4번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소유자가 저당을 잡았고 소유자가 이 저당권자가 경매가 들어옵니다. 경매. 그 경매는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경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요건 주등기고. 5번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은 표제부 등기는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표제부에는
주등기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표제부에는 부기등기 할 수 없다. 다 주등기로 합니다. 2, 3, 4, 5는 주등기. 1번이 요게 가압류 변경이 부기. 이런 식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72번도 부기등기로 하는 경우가 아닌 거. 1번 권리소멸 약정이나 2번에 1번에 그 뒤에 거 공유물 분할 금지 약 이런 약정은 1번의 약정 권리소멸 약정이든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은 특약 사항이니까 이런 특약 사항은 부기등기로 하죠. 2번 등기관 처분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이의 신청이 있다는 등기는 우리 말하는 부기등기로 하죠. 3번 합유에서 합유자가 바뀌면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도 부기. 4번에 소유권 가등기는 소유권의 가등기는 주등기지만 가등기 이전 가등기의 가압류는 이건 2의 1. 2의 1이 무슨 등기입니까? 부기. 그러나 5번에 부동산 환매 특약 등기는 2의 1이죠. 2의 1. 환매 특약 등기는 부기지만 환매 특약 등기 말소. 이 말소 등기는 앞에 문제 7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소 등기는 주등기 말소든 부기등기 말소든 모두 말소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한다? 주등기죠. 72번의 답은 5번. 73번은 주등기, 부기등기를 지문으로 물었는데 기출문제에 다 한 번씩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틀린 거죠. 1번. 신탁된 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이 되면 이거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합니까? 부기등기로 합니까? 물었죠. 주등기입니다. 이거 부기등기로 한다면 X죠. 이건 주등기다. 부기등기로 한다면 틀린다. 틀리게 나왔었죠. 부기등기로 한다고. 틀리게. X로, 그죠? 2번. 부동산에 지상권이 등기됐고, 지상권의 저당, 지상권이 1번이면, 지상권의 이전, 저당은 1의 1. 저당 1의 1. 이게 이전. 지상권에 설정된 저당 이전은 1의 1의 1입니다. 1의 1의 1이니까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한다. 그거죠. 3번 성역지에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전세권자도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고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해 주면 그건 부기등기로 하죠. 지상권, 전세권 아래에 부기등기. 4번 요거는요. 어느 등기사항만이 말소됐다. 일부. 요렇게 비교했죠. 일부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전부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는 주등기. 요렇게 일부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는 부기. 전부 말소된 등기의 회복 등기는 주등기. 비교했죠. 답은 5번이죠. 그러면 등기관이 소유권 외의 권리에 처분 제한 등기할 때 이해관계는 여기는 제3자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의 처분, 가압류 가처분은 주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가압류, 가처분은 이건 부기죠. 이건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로 할 수 없다가 틀렸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했죠. 보세요. 갑구의 마지막 설명이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소유자 갑의 부동산에 이전, 소유권 이전 가등기,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 소유권의 이전, 가등기, 가압류, 이건 다 주등기죠. 2번 주등기고. 자, 이제 여러분 얼구에 소유자 갑이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임차권 설정은 주등기로 들어오죠. 전세권 얼구에 전세권이 1번으로 들어오고. 자, 이거 하나 갖고 설명했죠. 전세권 이전, 전세권의 저당, 전세권의 이전, 전세권의 저당, 전전세, 전세권자에 대한 전전세, 그리고 가압류 5번 전세권의 요거 가압류, 전세권 이전, 저당, 전전세, 전세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다 부기 1의 1이죠. 이게 1의 1 이렇게 설명했죠. 갑구에 다시요 보십시오. 갑구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 가압류는 주등기, 소유권에 얼구 전세권 이전, 전세권의 저당, 전세권의 전전세,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1의 1 무슨 등기다? 부기. 5번 지문에 73번에 5번 제3자 성낙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외의 권리, 전세권의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 소유권의 갑구, 소유권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올 때는 주등기. 얼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은 부기입니다. 자, 세 문제 71, 72, 73이 부기등기고 다음 이제 미리 말씀드렸던 74번부터 75, 76, 77 여기까지가 등기 효력, 특히 유효, 무효도 나오지만 추정력 요걸 잘 묻죠. 항상 이 부분은 등기 효력과 추정력은 민법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고 늘 말씀드렸고 1차 과목, 작년, 재작년 민법 시험에 추정력이 출제가 됐죠. 자, 74번 등기 추정력 옳은 건데 추정력 물을 때는 항상 이거죠. 추정력이 있다, 없다. 판례가 추정력이 있는데 인정되는데 없다고 하거나 없는 것을 추정력이 없는데 있다고 하면 틀린다 그랬고요. 자, 1번 보세요.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무슨 매매 등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됐다. 증명은 입증.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이 되면 추정력은 깨진다. 깨진다가 복멸이 또 여러분, 복멸 이 말이 깨지느냐, 복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자, 틀렸죠. 추정력이 복멸된다, 깨진다. 1번, 추정력이 없다 해야 됩니다. 깨지지 않는다, 복멸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추정력은 깨집니다. 진정하지 않은 거로 인정되면. 2번,
매매를 원인으로 가배설로, 이거 자주 나오죠. 민법에도 나온 가배설로 등기됐고, 그러면 이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등기에는 갑이 매매 부존재를 이유로, 갑이 있죠. 매매 부존재를 이유로 이걸 말소 청구할 때, 갑이 매매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 청구할 때 어른 갑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있다. 갑은 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온 게 그죠? 여러분 이 2번 지문이 갑에서 이거는 민법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죠.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갔고 갑이 을 상대로 매매 부존재로 말소 청구해 오면 을은 갑에게도 전 소유자, 을은 전 소유자 갑에게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면 X죠. 3번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됐을 때,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지 않아도, 여러분 등기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다면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그 말소된 등기 명의인은 말소된 등기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으니까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된다? 추정이 된다는 거죠.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요.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4번은 허무인이나 사망자 명의, 여러분 허무인이나 사망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거 무효다.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아간 등기, 사망자로부터 이전받아간 등기는 무효니까, 그 등기 자체가 무효니까 이런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정력이. 자, 5번 부동산이 친권자, 부모 있죠. 부모로부터 미성년인 자에게, 반대로 미성년자로부터 친권자, 부모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이런 등기에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로 이건 추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추정되죠. 추정력이 있다, 인정이 된다는 거죠. 5번이 추정력이 있다, 인정된다가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반대로 1, 2, 3, 4번은 추정되는데 추정되지 않는다고 하거나 추정되지 않는 거를 추정된다고 하면 틀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죠. 다음 75번을 보시면, 자 이제 등기 효력으로 묻고 있는데 유효 무효와 그리고 이제 그 끝말 있죠. 여러분 우리가 등기에 유효 무효 했잖아요. 그 끝말들을 잘 봐두시면 됩니다. 틀린 거 구하는 거죠.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여러분 토지 일반적인 여러 번 했고 민법 이야기도 했죠. 일반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다. 그 끝에 효력이 없다. 그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무효인데 왜 해서 그랬죠? 1번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왜 했어라고 했습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이 말이죠. 3자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물으면 유효다. 그러나 허가구역에서는 3자 합의가 있더라도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무효. 이거 허가구역 왜죠? 2번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격려함이 없이 부동산 양도해놓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양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 등기해 주는 것도 일종의 상속 등기를 생략한 중간 생략 등기죠. 이런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물으면 유효, 효력 있다. 유효. 4번 미등기 건물을 원시 취득자, 처음에 건물을 신축한 자, 원시 취득자, 신축한 자와 그 성계 취득자, 양수인, 성계 취득자, 양수인 간의 합의로 이거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로 양도인 명의의 원시 취득자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모두 생략 등기라고도 해요. 학자들이 양수인이 직접 보존 등기 하였다면 원래 이렇게 못하게 돼 있다 했지만 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효력 있다. 4번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죠.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어 5층 건물로 신축했는데 종전 등기부를 멸실된 건물의 등기부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부는 전용이 유용. 이거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유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유용하면 다시 사용하게 되면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건 무효죠. 이건 무효입니다. 유용할 수 없다. 유용하면 무효입니다. 5번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도 그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면 X고 처분해도 일단은 가시 삼형제 등기 이야기했죠. 가등기, 감유,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처분해도 유효입니다. 다음 이제 76번, 7번이 요거 이제 종합 문제인데 등기 효력 문제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련된 종합 문제입니다. 효력과 추정력 76번에 보시면 자 먼저 옳은 지문을 고르지만 기억에 한 필지 토지 전부에 토지 1토지인데 한 필지입니다. 1토지가 토지 전부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 1토지에 이 말이 한 필지 토지 전부에 이미 소멸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등기 존재하고 있고 이게 말소 토지의 지상권이나 전세권 건물의 전부에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이 권리가 소멸하여서나 존재하고 있으면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새로운 전세권, 지상권 그 동일 부분에 새로운 지상권, 전세권 등기를 이중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등기법에서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했고요. 후등기 저지력. 그런데 이거를 우리 말하는 수리할 수 있다 없다. 다시 이중으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미연 신축한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데 자, 두 가지죠. 보존 등기에도 추정력이 있지만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게 아니라거나 신축한 게 아니거나 아니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양도 사실 부인. 자, 신축한 게 아니거나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은 어떻게 된다? 깨집니다. 이건 추정된다면 X고 신축한 게 아니라면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 등기관이 등기 마쳤을 때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건 맞죠. 통지. 그러나
신청인이 등기 완료 통지받은 때가 아니고 X.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자주 나왔죠. 접수한 때. 등기부에 등기가 등기부에 등기가 기록되거나 통지했을 때 등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언제 효력이 생깁니다? 접수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리얼입니다.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하고 당사자 합의로 아까 이거죠. 원시 취득자 갑의 명의로 등기해서 을에게 이전해야 되는데 을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하였다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건 유효죠. 그래서 요거 있죠. 요 문제. 옳은 걸 골라라. 기억과 리얼이, 기억과 리얼이 답이죠. 3번하고 돼 있고요. 자, 77번. 마찬가지 박스 문제인데 등기 종합입니다. 효력 중심으로 묻고 있는데 틀린 거. 기억. 등기관이 등기 착오가, 그러면 등기관 잘못으로 이루어졌을 때,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요거 있죠. 등기관이 잘못했을 때, 요때 이게 직권으로 경정 등기를 해 주도록 돼 있죠. 그런데 등기 착오로 등기관이 잘못을 했는 걸 발견할 때 이해관계인 제3자 없다는 건데,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다면 제3자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여기는 제3자가 없다면 그러면 지체 없이 그 등기를, 등기관 잘못이니까 어떻게 경정 등기 해줘야죠? 직권으로 오고요. 니은.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 의무자, 명인이 각 2인 이상이면 방금 직권 경정 등기했을 때 그 사실을 모두에게, 아니면 전원에게 통지한다면 X죠. 모두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1인에게만,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여러 명이면 1인에게만 통지해주면 된다. 모두에게, 전원에게 그러면 틀립니다. 디귿.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모습, 그러면 태양이 모습이죠. 원인 행위의 태양이 모습이나 그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등기의 추정력은 깨진다가 아니고 깨진다 X,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등기 추정받는 명의자가 등기 원인과 다르게, 원인 사실을 다르게 주장한다고 해서 추정력이 깨진다 그러면 X입니다. 깨지지 않습니다. 리얼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여러분, 자발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와서 말소 등기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말소 등기했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 자체가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말소됐을 때 회복 등기하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말소했을 때는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없답니다. 자, 틀린 것. 요 문제는 틀린 걸 찾는 거니까 니은과 디귿이죠. 답은 그 2번에 니은과 디귿입니다. 니은과 디귿. 자, 그 다음 여기까지 등기 효력을 묻는 추정력과 함께, 효력과 추정력, 요거 예상 문제 중에 하나고요. 등기 총론에서. 그리고 이제 부기 등기 했고요. 다음 문제가
78번, 79번 요 문제는 등기 당사자 능력, 요것도 수시로 나오죠. 이건 뭐 예상 문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요거 있죠. 등기 신청해서 우리가 이제 앞쪽에 우선 78번, 79번에서 등기 신청해서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등기 신청 자격, 적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자, 문제 보면서 수시로 나오니까요 설명드립니다. 78번, 참 78번 당사자 능력이 없는 거. 1번 재단법인 이름이 사단법인 재단법 이름이 소백 장학회, 뭐 소백 장학회 이름으로 당연히 등기되죠. 2번 학교법인 백두 산하의 암록 고등학교인데, 여러분 학교법인 백두, 학교법인 백두 이름으로는 등기되죠. 법인 이름이 백두니까. 그러나 소백, 앞에 그 법인 이름처럼 소백 장학회처럼 학교, 그 어떤 경우에도 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답은 2번이죠. 등기할 수 없는 거, 당사자는 없는 거. 3번 종중어로 청주 한시 무슨 성지 공파 이름으로도 등기되고, 무슨 종친회, 무슨 종친회 이런 이름으로도 등기됩니다. 단체니까. 법인 아닌 단체지만. 4번 사단법인 이름이 전국 부동산 중개업협회는 협회 이름으로 등기되고, 협회니까 우리 중개사협회. 5번 전통사찰 보존법에 불교단체로 등록된 연불사 이름으로도 당연히 등기되죠. 교회, 교회, 사찰, 동창회, 정당, 무슨 정당 이름으로 다 등기됩니다. 답은 뭐 쉬운 2번이고, 79번 문제 보시면 이거는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게 이거 요 이름으로 78, 79번이 요 이름으로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죠. 자, 먼저 상속에 따라 소유권 취득했지만 이건 등기 신청 능력이 있는 거 찾는 겁니다. 태아로 있는 중에 아버지를 돌아가셔서 태아의 아버지 사망으로 태아가 상속은 받았지만 태아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 의무자인데 민법상 조합,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민법상 조합은 뭐 민법상 조합이 뭐냐고 묻는 문제도 없고, 그런 거는 조합은 조합의 이름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등기할 수 없다. 3번 한국 부동산 중개업 협회 이름으로는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협회 이름으로는 되지만 강남 지회, 지부 이런 강남 지부, 지회, 지부 이런 지회, 지부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고 했고요. 이건 등기할 수 없고 지회, 지부 이런 이름으로는. 그 다음 경상북도 울릉군까지, 경상북도나 울릉군은 지방자치단체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이름으로는 등기가 되죠. 그러나 울릉읍, 면, 동리 있죠. 읍면, 동리의 이름으로는 읍면, 동리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읍면, 동리의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지만 동창회나 지성회
그 외에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이름으로는 등기되죠. 5번이 옳은 답이고 이 명의로는 등기됩니다. 이런 문제가 수시로 나오죠. 등기할 수 없는 게 학교, 태아, 민법상 조합, 그리고 읍면동리 이런 이름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나머지 단체 이런 이름으로는 다 등기되죠.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지문으로도 나오고요. 다시 한번 두 문제 78, 79 정리하시고 80번, 81번은 단독 신청이고 이제 등기 신청에 들어가면 단독 신청이고 다음 이제 등기 신청의 일반적 절차와 등기 신청서 또는 첨부 정보로 이렇게 첨부 정보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넘어가니까 여기부터 이제 등기 신청의 본격적인 거 80번부터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